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 미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몫의 미분법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까지 배웠죠. 이제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란 말이 좀 어색하죠. 우리가 어떠한 매개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실 만한 단어가 딱히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매파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도 이제 안 쓰죠 요즘은. 그래서 매개한다.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원인데 원은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죠? 함수는 x에다의 대응 관계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두 개란 말이죠. 이 친구의 x좌표와 y좌표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를 매개 변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x는 어떻게 돼요? 여기 r로 하겠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는 y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실제로 x가 y가 이렇게 됐을 때 제곱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되면서 r제곱으로 성립한 걸 볼 수 있죠. 이때 이 세타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매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가지고 표현된다. 이게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매개 변수의 예시이고요. 이렇게 함수를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나졌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분해서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면에서 생각을 할 때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고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고 그때 얘네의 규칙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리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얘가 x 방면으로만 움직이는 걸 하나의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y 방면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의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x 방면으로는 이 친구가 꾸준히 시간에 따라서 ET다. 시간에 따라 이씩 늘어난다. y에 대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t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x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y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인다 는 걸 반영하여 얘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대학 가서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미분법이 중요하다. 그러면 매개 변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서도 체인 룰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예시를 들었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읽어보면 이제 t로 뭔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t로 얘네들 나타내주면 우리가 익숙한 곡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은요. 자, 우리가 앞서 합성함수에서도 한번 경험했던 거죠. 합성함수도 y는 fu 이렇게 돼 있었고 u는 g x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이때 내가 원하는 문자에 대해 미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사용했습니다.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dx dy가 필요한 거예요.
자, dx dy 아니 dy dx죠. 이렇게 읽으면 dx분의 dy 즉 dy dx가 필요한데 얘네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걸 얘기를 하자면 얘를 미분을 하면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여길 나타내봐. 여기를 표현을 못하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미분이란 거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는 걸 엄밀히 밝혀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dx d를 하겠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dx dx는 1이죠.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t로 이루어지는 식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문자 취급해서 1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죠. 의미 없는 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는 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dt분의 d를 해야 하는 겁니다. dt분의 d를 해주고 여기도 dt분의 d를 해주면 이때 얘가 이제 x 프라임이라고 되는 건 이제 축약한 표현이죠. dt분의 dx를.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dx분의 dy를 y 프라임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dt분해로 내어 있는 건 굳이 축약하지 않는 게 혼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f 프라임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에 대해서 미분할 것인지 뭐 t에 대해서 미분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방금도 근데 사실 좀 그냥 축약해서 말씀만 드렸던 거고요. 사실 좀 엄밀하게 다루면 더 다를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t에 대해서 미분해야 한다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gt dt d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도 dt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dt분의 dy는 g 프라임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두 식을 가지고 dy dx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약분되면서 dx분의 dy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x분의 dy가 나타내질 수 있게 쓰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활용했다는 거. 이제 예시를 볼까요? 자,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함수를 봤을 때 dx dy를 구해라. 그러면 dt dx를 구해준다. 먼저 그러면 2죠. 그 다음에 dt dy를 구해준다. 그러면 2t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t니까 답은 t다. 이렇게 나온다. 어렵지 않죠? 잘 읽어보시고 꼭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물어보죠. dx, dy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2,-2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2,-2에서 내가 x, y에 대한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요. dx 분의 dy를 구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얘가 dy dx가 t다 라고 나왔고 이때 잘 보시면 t가 얼마예요? t가 1이어야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1이다 2가 아니에요. 그래서 y는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미분법은 좀 연습해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도 이제 체인 룰로 나타냈죠. 체인 룰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고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미분법 유형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t로 이루어진 식이고요.
dx분의 dy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dx, dt 분의 dx 구해주고 dt분의 dy 구해준 다음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잘 연습해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히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미분법을 막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 없이 이제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연습을 해서 해설 보시고 개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잘 봐야 되니까 여기 풀 때는 꼭 공책에다가 일렬로 잘 이렇게 쭉쭉 천천히 써 내려가시면서 답을 봤는데 안 맞아요. 그럼 어디서 실수했는지 꼭 체크하세요. 내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잘못했는지, 곱의 미분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몫의 미분법을 할 때 뭐 제곱을 빼먹었던지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천천히 집중해서 풀고 그래야 실수를 막을 수가 있겠죠. 뭐 또는 공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실수가 발생한 포인트를 잘 찾아서 메꿔 나가셔야 해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실수를 얼마 하는지 선생님이 잘 관찰할 것이고 실수가 많아지는 건 잘못이 아니죠. 실수가 많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양의 좀 연습량을 채워주기 위해 추가 프린트를 드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매개 변수 미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문제 이게 다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음함수와 역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배워갑니다. 네, 음함수와 역함수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을 엄청 어려워하고요. 역함수의 미분법이 이제 킬러 포인트로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호흡이 길기 때문에 여기 좀 짧았지만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죠. 꼭 문제 다 풀어보십시오.